네, 저는 이렇게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아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도 그랬어요. 네, 관심도 없었고 그랬는데 전 좀 이게 어렵더라고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보이스피싱은 이제 총책이라는 뭐 이게 뭐 자기들끼리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네. 총책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사장급 이상들. 회장님. 그래서 그 휘하의 회장님, 그 휘하의 이제 뭐 검찰 사칭팀, 자기들끼리 검찰팀이라 불러요. 검찰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검찰팀, 대환대출팀, 뭐 장집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그 한 회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룹 계열사 같이 만들어더라고요. 지금 되게 크게 합니다. 그렇게 총책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장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DB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해서 처음 피싱하는 애들이 장집이에요. 장집에서 처음에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이제 저금리로 대환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 하고 이제 문자를 보내고 거기에 이제 전화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고객을 위치하고 대환대출팀에 인계를 해줘서 대환대출팀에서도 이제 피해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장집에서 이제 자기네 같은 식구로 쓰려고 이제 카드를 끌어들이거나 이렇게 하는 빅데이터 팀. 빅데이터 팀. 빅데이터 팀. 장집은 좀 그러네요. 빅데이터 팀. 그다음에 대환대출팀은 이제 제일 많이 애들이 활동하는 애들인데 금융기관 직원 사칭해서 이제 뭐 신한은행 같은 거 로고 박아놓고 애기 안고 있는 사진 올려놓고 이제 뭐 고객님한 특별하게 이제 저금리 대환 해준다. 나도 실적을 채워야 되니까 은행에서 우리 회사에서 알면 안 되는데 특별하게 우대를 해주는 거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카톡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내가 얼마를 입금해 줄 테니까 이거를 딴 데 보내라라고 하는 식으로.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들이 진짜 계열사를 거느리는 엄청 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조직화되고 전문적이니까 다 역할 분담이 돼 있고 그리고 꼬리자의 경우로 다 점조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애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허술한 친구들은 아니에요. 네. 오히려 너무 희화화돼서 문제인 것 그죠?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오히려 그런 무서움을 약간 문제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검찰팀 애들은 본인들을 검찰국, 검찰팀이라고 부르고요. 네. 수사기관에서는 검찰 사칭팀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친구들은 이제 검사를 사칭하고 아니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당신 계좌가 어떤 뭐 불법 범죄에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뭐 안전금고에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의 약간 사칭이긴 한데 약간. 주로 할머니들이 많이 속으세요. 네. 네. 그렇게 하는 애들이 검찰팀이고 검찰팀의 특징은 아무래도 유인이 어렵죠. 좀 더 다른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쟤들은 커미션이 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한 달에 6천 이상 받는다고 생각해요. 쟤는. 하고 싶다. 이러면 안 되죠. 내일 나가기 싫다. 꽤 많이 받고. 대환대출팀이 건당 20만 원에서 25만 원씩 받는다 치면은 쟤들은 건당 120 몇 개 받아요. 꽤 많이 받습니다. 그럼 나 구조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직업을 소개하고 있어. 그리고 검찰팀은 신입사원은 못해요. 대환대출팀에서 조금 하다가 스카웃 방식으로 수습을 좀 끝내고. 잘 연기도 필요하고 하니까 많이 못하니까. 하다가 이쪽 팀 가서 수습기간 한 달 동안 해봐라 네. 라고 해서 못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진짜 체계적이다. 다 되게 체계적입니다. 거기. 저는 뭐 지금까지 잘해오셨네요. 뭐 그래야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검사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보이스피싱도 검사가 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띄워준다. 인출책은 이제 약간 이제 삐그로 시그로 분리되는 하선 애들이고요. 네. 국내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까 대환대출팀이나 검찰팀에서 피해자가 될 분들을 이제 지목을 해갖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거기를 이제 그분들한테 카드를 받아서 자기들이 이제 뽑거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인출책 전달책이고요. 보통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인출책으로 가담을 제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거 잘못한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그렇죠. 문제잖아요. 네, 피싱 조직 애들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인출책 혼자만 요즘에 안 놔두고요. 다 이제 감시책이 또 따로 붙습니다. 옵저버라고 이제 하는 애들이 붙는데 그 개들을 수사기관은 그래서 잠복 수사하면서 개들을 잡으려고 해요. 개들을 잡으면 윗선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인출책만 잡으면 거기서 끊어지고. 꼬리 떼고 끝.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용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담을 하고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중국 피의자들을 검거해서도 보이스피싱 왜 했어라고 물어보면 뿌즈다오. 저는 보이스피싱이 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안 쓰는 용어예요. 띠에나 금융 무슨 전화금융 사기라는 용어를 쓰고 보이스피싱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용어인데 그게 저희가 하게 되면 처벌받는 거는 형법상 사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형법 사기가 문제가 되고요. 저희가 뭐 살인 방조 이런 말씀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령 이제 제가 뭐
대표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직 아니. 죽이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제가 있구나. 우리 대표 너무 싫어. 네. 죽일 거야.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 칼을 주셨어요. 네. 이걸로 이게 사람 잘 찌를 수 있어. 이게 잘 죽여. 된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살인 방조가 됩니다. 네. 그 방조라는 거는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출책들이 많이 권고가 되는데 네. 그분들은 이제 자기가 가담하는지도 모르고 가담하지만 결과적으로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자꾸 그분들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이스피싱이 조직이 하는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주로 사기 방조 혐의가 문제가 많이 그렇지 됩니다. 안 하더라도. 항상 세트로 흘러가는 게 카드나 이제 계좌 등 자신의 계좌 정보에 그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양도나 대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보이스피싱에서는 그때는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그 혐의가 항상 세트로 붙어 다니고요. 또 플러스해서 요즘에는 이제 금융실명법 본인 명의 계좌는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차명 거래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요즘은 이제 단순히 입금하는 그런 피해자가 아니라 의도치 않게 이게 이 범죄 가담해 버려서 네. 인출책으로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많이 이용당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뭐 대출, 그다음에 고수익 알바, 재택 알바, 거기다가 이제 뭐 대리 시험. 왜냐면 제가 업자라고 쳐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이다. 네. 라고 한다면 나는 처음부터 대리 시험을 봐줄 생각도 없고, 그렇죠. 네. 토익 점수를 올려줄 생각도 없고, 그걸 해줄 능력도 없고, 단지 그 사람의 통장이 필요할 뿐이야. 네. 그 그렇죠. 사람의 네. 통장이 필요할 뿐이에요. 네, 네. 여러 사람의 돈을 받아서 나한테 보내줄 통장이 필요할 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인터넷에 글을 하나 카페 같은 데다가 살짝 올려놔요. 그래서 010 땡땡 36 땡땡 이렇게 하고 올려놓고 대리시험 뭐 해서 해드립니다. 토익 점수 올려드립니다. 취업 보장 뭐 이렇게 해갖고서 글을 올려놓으면 그런 설명글 같은 거 카페 글을 보고서는 전화를 합니다. 네. 그 전화번호로 네. 전화하면 음성 변조 목소리를 받아요. 목소리가 다 똑같아. 네. 똑같은 음성 변조 기기를 쓰나 봐요.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화로 통화를 해보면 할아버지 목소리, 네. 할아버지 목소리로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일을 계속 시켜. 가래 낀 그 목소리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700을 받으려면 여기 맑은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맑은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700을 받으려면 네. 700만 원을 입금해야 돼. 900을 받으려면 900을 받으려면 1000만 원을 우리가 받아 이렇게 해갖고 돈을 입금하라고 해요. 네. 근데 보통 그렇게 전화하는 친구들 중에는 그런 돈을 주는 사람도 있고 네. 더 드릴 테니까 만점 받겠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 돈 얼마든지 어떤 사람은 네. 나는 200만 원밖에 없는데 네. 해주시면 안 되냐 네. 하고 사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200점은 아니지.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하냐 그 할아버지 목소리 음성 변조된 사람이 200만 원밖에 없으면 해줄 수가 없지만 내 일을 도와주면 네 일을 해주겠다. 그래서 금액을 비싸게 불러놓고 그 사람을 하수인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피해자로 200만 원 입금하고서는 죽으라고 일을 공짜로 해줘. 그래서 돈 입금되면 그 돈을 설명할 때 아까 같은 대출과 사기하는 거랑 똑같은 패턴이 엮여요. 뭐냐, 내가 사실 이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업을 여러 개를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네.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어서 돈이 여기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돈이니까 걱정 말고 쏴라. 해갖고 자기 계좌로 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한 명이 쏜 돈이 7억, 17억, 27억 막 이렇게 돼요. 그냥 관리하는 거야. 그리고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막 들어오다가 어느 시점에 알게 되느냐, 한 6개월 정도 지나거나 3개월 이상 지나서 돈이 많이 거래되고 이건 뭐 뭔가 좀 이상한데 네. 뭔가 좀 이상한데 이미 젖었어. 나는 충분히 흠뻑 젖은 상태. 너무 많이 빠져나갈 수가 가담했다.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디다 신고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서 부탁하고 아쉬운 상태에 빠지게 돼서 일을 쭉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700 맞게 해줄 테니까 네. 700만 원 달라. 네. 보낸 애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 피해자로 그죠. 끝나는 거고. 네. 이제 200 묻고 뭐 그러네요. 인출책 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다른 케이스로 네.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신 케이스들 네. 대출 케이스로 말씀드리면 네.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지금 지고 있는 고금리의 대출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을 해드리겠다. 만약에 제가 이제 네. 되게 고금리에 그렇죠. 이제 대출이 있어요. 연 35% 를 하고 있다. 35%. 네. 거기 쓰면은 연 12%대의 저금리로 대환을 해드리겠다. 네. 중금리로. 무슨 저축은행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와요. 문자를 보고 혹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요. 자,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하면은 거기서 한번 먼저 간을 봐요. 네.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재력은 그래도 조금 있는 친구인지. 그렇지. 그 간을 보는 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를 상환하면 그거 상환함과 동시에 바로 대환 처리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먼저 간을 보는 게 그 작업이고요. 그때 이제 돈을 넣는다라고 네. 하면 피해자가 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럼 끝. 네. 끝. 그리고 끝나요. 네. 그게 아니고 얘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네. 능력이 네. 없어요. 네. 없어 보이면 3개월간 아. 당신의 그 금융거래 실적을 한번 보겠다. 네. 우리 은행에서도 아무나 다 해줄 수는 없고 조금 신용 정보를 봐봐야 되니까 예. 그거를 내가 알려준 팩스 번호로 보내봐라. 그래서 3개월간의 금융거래 정보를 보내줘요. 그럼 뭐 걔들 뭐 볼지도 모르죠. 본 척 한 다음에 아 살짝 금융거래가 조금 모자르다. 한 이체 내역이 왔다리 갔다리가 한 두세 번만 더 있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네. 그러면 대출 승인이 난다. 그러면은 아까 그 토익 시험의 후자의 사례처럼 이제 인출책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그럼 그때 자연스럽게. 네. 그때 이제 이 속고 계시는 고객님은 항상 전 돈이 없어요. 거래 네. 실적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저희가 채워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 시켜서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고객님 믿고 네. 넣어드릴 테니까 믿고 보내주세요. 잠깐 그렇게. 제가 사실은 내가 어제 잠 못 잤다 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건 아닌데 일상 어디? 제가 이게 휴직을 2번 하고 아기를 2번 낳고 휴직을 2번 하다 네, 보니까 네, 이제 네. 정신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막 이제 막 맞아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어제 막 찾아봤어요. 뭘요? 고수익 알바? 아니 그거 아니고 대출 어디 더 받는 데 없나 제가 이렇게 막 보는데 카페에 네이버 카페에 이 똑같아요 이 맞아요. 내용이 대환해서 어. 팀장님이 상담을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제가 이렇게 그 리볼빙과 뭐의 그 늪에서 해결되게 됐습니다 뭐 이러는 그죠, 거죠. 그죠. 이 팀장님 되게 네. 훌륭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제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근데 또 찾아보면 또 있어. 맞아. 그래서 송 팀장님을 만나셨군요. 저도 송 팀장님을 만나서 인생이 네.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진짜 9편은 이렇게 대화해주는가 이 생각을 맞아요.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건가 봐. 되게 감사해요. 이거예요, 이거. 네. 엄청 감사해하면서. 근데 그 그치, 댓글이 감사하지. 거짓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죠. 그게 받아서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제 봤는데 내 계좌에 모르는 사람이 나를 믿고 네. 500만 원, 1000만 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 그치. 입장에서는 감동하는 거지. 사실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방송을 위해서라면 좀 당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인스타 댓글에 막 고수익 알바 지하철에도 이런 막 것도 다, 붙어있고. 이런 네네. 것도 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로 아까처럼 대출 대환 문자가 오는 게 아니고 네. 재택근무가 가능한 고수익 알바가 있다. 네, 너무 하고 근데 다만 이건 불법은 아니고 살짝 어둠의 돈이다. 가령 카지노 도박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업 회장의 비자금이라든가 그래서 허심탄회 하게 접근하는군요. 네, 편법적인 걸 일부러 더 네, 드러내요. 진정성 그래서 있게. 네, 드러내고 그렇게 알할 수 있. 그래서 본인들도 약간 쉬쉬하면서 어차피 갈 수밖에 없게끔 휴대폰으로 전화 달라. 그죠. 문자 주고 전화 달라. 그렇게 대신에 이제 건당 3% 뭐 고수익을 보장한다. 음. 근데 이게 뭐 걸린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다. 아 맞아. 이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붙인 사람 아니면 아니 당한 사람? 그렇게 공고 올리고 할 때 네. 전화 받고 전화번호 공개하면 네. 제가 바로 전화한다고 전화를 받지 않아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 중에 문자를 검토해 본 다음에 간을 봐요. 그 사람한테만 전화해요. 그러니까 되게 순진하고 되게 착실할 것 같은 문자에만 반응을 해.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써있을 때 문구 같은 게 뭐가 써있냐면 직접 통화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 문자를 보내세요. 이 휴대폰 번호로 대포폰인데 보통 문자를 보내세요. 그럼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 그냥 경찰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탐정 수사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문자를 보고 신중하게 딱 보고 골라가고 그 중에서 제일 순진해 보이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전화를 딱 걸어갖고서는 거는 거예요. 실제로 제 의뢰인들 인출책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이제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이 많으세요. 약간 성실해 보이고 그러신 분들 정말로 고지식한 느낌이 좀 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되게 좀 스타일들. 예. 근데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고수익 알바 문자를 네. 뿌리면 그걸 무는 거예요. 물면은 네. 이제 막 물어봐요. 서로 이제 그게 나중에 다 이제 증거가 되는데 카톡으로 보통 이제 물어봐서 이거 불법적인 일 아닌가요? 그러면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불법은 아니다. 다만 편법적인 수단이 있다. 그래서 나도 사실은 이거를 만천에 드러내놓고 못한다. 그만큼 솔직해 보여. 고수익을 보장을 한다. 회사 홈페이지 같은 것도 걸어놓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많이 하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이 보이스피싱 네. 저 지금 약간 두근거리는데 네.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네. 이 가해자가 됐을 때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빨리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네.